이낙연 국무총리가 군산을 방문해 GM 군산공장 노조와 협력사 관계자들을 만났지만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는 못했습니다. 전주시가 수십억 원을 들여 각종 특화거리를 조성했지만 활성화에는 손을 놓고 있습니다. 분양받은 유기견을 자루에 가둬 내다버린 개 주인이 또 유기견을 분양받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분양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건이나 공간을 나눠 쓰는 공유경제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공구에서 사람들의 재능까지 분야도 다양해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 8시 뉴스입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군산을 방문해 GM 군산공장 노조원들과 협력사 관계자들을 만났습니다. GM 군산공장 폐쇄에 따른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였지만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는 않았습니다. 첫 소식 하원호 기자입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군산을 찾았습니다. 지난해 6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에 따른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군산을 찾은 지 8개월 만입니다. 비공개로 이뤄진 간담회에서 GM 노조와 협력업체 관계자들은 군산공장의 폐쇄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이 총리는 군산공장 재가동이 최상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도 왜 문을 닫게 됐는지 먼저 GM의 진위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이미 정부가 GM 측과 대화를 하고 있는데 GM 측이 얼마만큼의 진정성을 가지고 있느냐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총리는 또 전북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용 위기 지역, 산업 위기 대응 특별 지역 지정이 이루어지기 전이라도 지정을 전제로 한 지원을 서두르겠다고 밝혔습니다. 행정적인 절차는 시간이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꼭 그 시간을 다 채우지 말고 가능한 대로 빨리빨리 대책을 내놓고 시행하는 게 좋겠다. 간담회장 입구에서는 GM 노조원들과 시민들이 군산공장 정상화 방안을 요구하는 피켓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실사조사 철저하게 원했고요. 정부에서도 그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조사한 이후에 그다음에 군산공장 재가동 여부를 다시 판단해 준다고 했기 때문에 저는 좀 좋은 쪽으로 좀 길을 갖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문을 닫은 지난해에도 이 총리는 전북의 소외감을 잘 알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약속했지만 조선소 재가동은 기약이 없고 뚜렷한 후속 대책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조선과 자동차 등 전북 경제 양대축이 잇따라 무너지면서 도민들의 상실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제는 말 그대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전주 시내는 특화거리가 14곳이나 조성돼 있습니다. 한 곳당 수십억 원의 예산이 들어갔지만 활기를 찾아보기는 어렵습니다. 보도에 나금동 기자입니다. 지난 2011년부터 3년에 걸쳐 국립무형유산원 앞에 조성된 특화거리입니다. 모두 19억 원을 들여 도로를 일방통행으로 바꾸고 한글 테마광장과 야관 경관 등을 조성했습니다. 하지만 한글날에 어린이 행사가 열리는 것을 제외하면 특화거리의 존재는 희미합니다. 아예 몰랐어요. 아, 그러셨어요? 그럼 여기 테마의 거리와 관련돼서 또 어떤 행사나 그런 걸 본 적은 없어요? 봤어요. 한국전통문화전당 주변에는 2015년까지 60억 원이 투입돼 특화거리가 조성됐습니다. 지중화 공사가 이뤄졌고 인도를 새로 깔았지만 이를 활용한 프로그램은 없습니다. 하드웨어 공사에서 더 나아가지 못한 겁니다.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 내용적인 부분이 빠져 있고 어떻게 보면 예쁜 거리, 그 보여주기 위한 거리 중심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2011년 이전에 조성된 웨딩거리, 영화의 거리, 공구의 거리 등은 특화거리의 주제가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그 후에 조성된 특화거리는 특색도 떨어지고 상인회와 같은 중심 조직도 없기 때문에 지금 상태로는 활성화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지역 활성화를 연계하기 위해서는 결국 그 지역에 사시는 주민들이 그 기회를 좀 잘 활용하는 어떤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겠냐는 생각도 좀 듭니다. 구도심의 특화거리에 시민들의 방문을 계속 유도할 수 있는 프로그램 발굴과 지속적인 예산 지원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JTB 뉴스 나금동입니다. 동물보호소에서 유기견을 분양받은 주인이 한 달 만에 다시 자루에 담아 버렸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이 같은 일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정원익 기자입니다. 꽁꽁 묶인 자루에 담겨 도로변에 버려졌다가 닷새 만에 구조된 2년생 푸들. 길을 잃은 채 발견돼 동물보호소에서 지내다가 한 가정이 분양됐지만 한 달 만에 다시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개주인이 푸들을 버릴 즈음 또 다른 동물보호소에서 유기견 말티즈를 분양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나중에 이제 오늘 분양받은 놈은 사람을 이렇게 잘 따르더라고, 좋더라고. 그래서 옛날 거는 사람도 안 따르고. 유기동물 보호단체는 주인으로부터 포기 각서를 받고 이 말티즈도 동물보호소에 넘겼습니다. 문제는 이 같은 일이 반복되더라도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유기견을 개인에게 분양할 경우 신청서를 받은 뒤 몸 안에 칩을 이식하지만 사후 관리는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무료 분양이다 보니 심지어 개 식용업자들이 찾아오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기견을 분양받는 사람들에 대한 제도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은 이유입니다. 다시는 입양할 수 없도록 블랙리스트, 동물판에도 블랙리스트가 필요하거든요. 다시는 입양할 수 없도록. 그런 것들이 좀 시스템적으로 갖춰졌으면 좋겠습니다. 동물보호단체는 반려견을 유기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그치는 처벌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남는 물건이나 공간을 나눠 쓰는 이른바 공유경제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다양한 아이디어가 접목되면서 주민들의 일상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승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엄성복 씨가 망가진 책상과 집기를 고치기 위해 적당한 공구를 찾고 있습니다. 이모저모 살펴보고 고른 건 전동 드릴입니다. 이런 좀 고가의 전동들이 있어서 좀 이제 오래 쓸 때 뭐 이렇게 좀 작업이 필요할 때는 유용하게 사용을 할 것 같습니다. 이곳은 완주 지역경제순환센터에 있는 이른바 나눔 곳간. 전동 공구 이외에도 1년에 한두 번 쓰려고 사기에는 부담스러운 여행용 캐리어와 소형 천막, 접이식 테이블까지 무료로 빌려줍니다. 이후에 어떤 품목들이 좀 더 구비되면 좋을지에 대한 의견들을 좀 반영을 해서 장소도 어디가 좀 더 좋을지 이런 내용들은 아마 차츰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에 있습니다. 물품 이외에 재능 공유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귀농귀촌자와 청년들의 재능 기부를 통해서 독특한 마을 축제를 기획하거나 교육에 활용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은 물품을 중심으로 나눔 곳간을 시작했는데요. 재능 기부를 통해서 농촌 지역의 그 공유 문화가 모범이 될 수 있는 사례가 되도록 그렇게 확산해 나갈 계획입니다. 창업 준비생을 위한 쉐어하우스도 운영하고 있는 완주군은 사용하지 않은 공장과 건물도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JTB 뉴스 이승원입니다. 전북개발공사의 부채 규모가 1년 만에 1,500억 원가량 줄었습니다. 전북개발공사는 만성지구의 사업이 완료돼 금융권의 부채를 갚은 데다 혁신도시의 이익금을 정산해 2016년 4,378억 원이던 부채 규모가 지난해 2,892억 원으로 크게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전북개발공사는 또 지난해 국민권익위 청렴도 조사에서 전국에서 가장 높은 8.4점을 받았습니다. 전주시가 시민들이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권역별로 거점 공간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전주시는 6개 기관을 올해 평생학습 거점 운영기관으로 선정해 스마트폰 이용 방법, 생활 안전, 전통문화 등의 프로그램을 4월부터 11월까지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전주시는 주민들의 근거리 학습권이 보장됨으로써 평생학습에 대한 만족도가 올라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장애인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이 전주에 들어섭니다. 전라도와 전라도교육청,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장애인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전주에 장애인 맞춤 훈련센터와 발달장애인 훈련센터를 함께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전북에서 취업이 가능한 장애인은 6만 1천여 명으로 집계되고 있지만 이 가운데 일을 하고 있는 장애인은 5천여 명에 그치고 있습니다. 군산 지역 김양식장에 큰 피해를 준 황백화 현상의 재해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어민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군산 수협은 재해보험의 태풍이나 해일, 이상조류 등으로 인한 피해는 해당되지만
황백화는 제외돼 어민들이 피해 보상을 받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양식장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황백화 현상은 해마다 발생하고 있어 재해보험 약정을 서둘러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이 인민재판장화하고 있다며 폐지하거나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국회 이용호 의원은 국민청원이 적절하지 못한 요구와 답변이 남발되면서 삼권 분립을 위협해 헌법적 가치와 제도가 여론에 의해 무력화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의원은 이에 따라 국민청원 게시판에 부분 실명제를 도입해 무분별한 청원과 중복 추천을 방지하거나 아예 폐쇄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지난해 전북의 마을 세무사로부터 무료로 세무 상담을 받은 사례가 1,258건으로 나타났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영세사업자와 서민의 세금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무료 세무 상담을 실시한 결과 경기도에서 8,700건의 상담이 접수됐고 서울 4,000여 건, 전북은 1,200여 건이라고 밝혔습니다. 무료 상담을 원하는 주민은 주민센터에서 마을 세무사의 연락처를 확인해 전화나 이메일로 신청하면 됩니다. 전북은 내일도 구름 많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전주와 군산 0도 등 영하 3도에서 0도, 낮 최고 기온은 8도에서 11도의 분포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하루 종일 나쁨 수준을 보였던 미세먼지 농도는 내일 오전까지 나쁨 수준을 보이다가 오후에는 보통 수준으로 좋아지겠습니다. 당분간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다가 수요일 오후 한때 흐리고 비가 내리겠고 낮 기온도 10도 안팎까지 올라 비교적 포근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